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9일 수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랩스의 대표 모니카 롱의 행보도 약식 판결을 앞두고 더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포캐스트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개발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미국으로부터는 암호화폐 업계는 떠나고 있다는 발언을 재차 남겼는데요. 특히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은행 파트너를 찾을 길이 없도록 한 미국 당국의 조치는 소비자 보호와 혁신이 미국 내에서 번창하는 것을 막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SEC 소송의 결과가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자산을 어떻게 분류하고 또 규제할지에 대해서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현재 미국 당국이 은행 시스템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제거하는 정부라는 이름으로 불합리하게 작전을 교묘하게 진행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결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대형 로펌 쿠퍼앤커크에 의해서 발간된 백서 역시 미국 은행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 사업을 금융 시스템에서 몰아내려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대형 로펌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2022년 4월 7일 감독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게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었고, 아울러 규제 기관들은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각 은행에서 암호화폐 기업의 계정을 삭제하는 작업에 착수를 했다. 기업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적인 행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당국이 은행에게 암호화폐 회사에 대한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초크포인트 작전 2.0이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초크포인트라는 것은 물자 수송이나 군사 작전 등에서 전략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요 길목을 뜻하는데요. 초크포인트 작전이라는 것은 군사상 혹은 전략상 중요한 요충지를 막아서 산업이 발전할 수 없도록 하는 행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 당시 미국 정부가 총기, 마약, 대출 등과 관련된 위험성이 높은 기업들의 은행 접근을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었고요. 이는 실패로 끝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크포인트 작전 2.0을 암호화폐 회사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다면 앞서서 언급드렸던 대형 로펌도 이야기했듯이 이건 기업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 업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쯤 되면 이제 미국 당국이 아니라 미국 규제기관이 아니라 암호화폐 업계가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전이 펼쳐질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패트릭 맥켄니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장에 의하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오늘 4월 18일 열리는 하원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는 올해 초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를 결성을 했고요. 디지털 자산 업계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입법을 제안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하원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에서 준비를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도 많이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다. 따라서 증권법을 따라야 하고 증권법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안이 없다는 암호화폐 산업의 이야기는 옳지 않다라는 SEC 게리 겐슬러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암호화폐가 증권법을 따라야 함에 대해서 의회는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SEC의 권한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암호화폐가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면 현재 있는 증권법을 기준하여 어떻게 따를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케이스를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코인베이스나 암호화폐 업계들은 현재 증권법으로는 암호화폐에 적용할 수 없는 조항들이 너무 많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SEC에 요청해도 아무 답변이 없다고 할 지경인데요. 또 한 가지 더 추가가 되겠네요. 암호화폐 업계들과 정기적인 미팅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지, 규제기관으로서 시장의 소리를 얼마나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리플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의 CBDC 제품 관리 솔루션 총괄이 디지털 유로 협회가 최근 발표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와 프라이버시 보장 백서 작성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디어에서는 현재 리플의 소송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와 함께 CBDC마저 리플이 앞서 나가고 있다. 리플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CBDC를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았다라고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CFTC에 의해 바이낸스가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가 트위터를 통해서 바이낸스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정의는 언제나 옳다. 다음에 무너질 도미노는 리플일까? 라고 말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영향가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약식 판결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리플에 쏠려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본인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싶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근거로 CFTC가 리플을 기소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지만 그래도 CFTC에 의한 리플의 기소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 리플 XRP를 상품이라고 생각은 하나 보네요. 글로벌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가 암호화폐 리서치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 역시도 암호화폐 리서치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투자의 대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과 동시에 역시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만큼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 및 투자기관들과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자산 운용사 등의 대대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전통 금융기관들의 경쟁이 될 날이 머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 기관과 개개인의 투자자들은 어떤 이점이 있을지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CFTC가 바이낸스를 기소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은 상품에 해당한다라고 명시한 것과 관련해서 리플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커뮤니티에 이 성명에 너무 기뻐하지 말아라. CFTC는 상품도 증권이 될 수 있음을 텔레그램 케이스에서 분명히 한 바 있다. 만약 상품인 동시에 증권으로 간주되면 규제기관이 두 곳, SEC와 CFTC로 늘어나면서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2019년에 CFTC는 텔레그램 토큰 그램을 상품으로 간주하면서도 증권법 적용 여부는 상품인지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산업의 발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규제의 관할권 영역에서 내가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심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장되지 않도록 의회의 교통 정리가 신속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리플 XRP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의 분위기가 약식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